12월 2일 월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미중 양국의 무역 갈등이 전면전 양상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갈등의 한복판에 내몰렸지만 정부는 퇴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이후 윤석열 정부 규탄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려는 것은 물론 법안까지 발의하며 이 대표를 옹위하려는 듯한 행보에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활력도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이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내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이 커지자 한국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식품업계가 생수를 비롯해 커피와 음료 등 가격을 줄줄이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고물가 고착화 흐름에 따른 각종 부대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입니다. 하지만 여당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두고 반발하면서 계속해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여야 간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미중 양국의 무역 갈등이 전면전 양상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양국 간 갈등의 중심엔 관세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갈등의 한복판에 내몰렸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박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미중 양국의 무역 갈등이 전면전 양상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양국 간 갈등의 중심엔 관세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추가로 더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중국이 반발하며 향후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갈등의 한복판에 내몰렸습니다.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대응 태도에는 위기감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외교적 유연성을 높여 대응해야 하지만 여전히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규탄을 이어나가며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마토 박주영입니다. 방탄에 고삐를 죄면서 동시에 이 대표 방탄에도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물론 법안까지 발의하고 나섰습니다. 차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무죄 이후 대외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옥죄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 방탄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제표결까지 미루며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상당한데요. 강성 의원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이와 함께 검사 탄핵에 이어 최재 감사원장의 탄핵까지도 추진 중입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표적수사금지법,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허위사실 공표죄 폐지 등을 연이어 발의하면서입니다. 이 중 얼마 전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시점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와 맞물려 많은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마이웨이 행보가 다소 과할 수 있지만 용인되는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각종 정책에서 바이든 지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활동할 주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경제와 외교,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뒤엎겠다는 의도가 뚜렷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분야별 바이든 지우개 정책들을 박주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각종 정책에서 바이든 지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활동할 주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경제와 외교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뒤엎겠다는 의도가 뚜렷해 보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키스 켈로그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문제를 전담할 특사로 지명한 것도 바이든 지우기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외에도 중국산 제품의 60%의 관세 부과, 전기차 보조금 폐지,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등 여러 부분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가 본격화됐습니다. 임기 전반기 동안 바이든 행정부와 보조를 맞춰온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입니다. 특히 외교 정책에서 트럼프 변수로 인한 딜레마가 더욱 커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에 발맞춰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적극적이었지만 지금은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에 영향을 받아 무기 지원을 둘러싼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 한국 경제의 활력도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이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내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생산, 소비, 투자 산업활동 3대 지표가 지난 5월 이후 5개월 만에 첫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내수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트럼프 2기 출범이 겹치면서 한국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진아 기자입니다. 한국 경제의 활력도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이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내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산업활동 3대 지표는 지난 5월 이후 5개월 만에 첫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0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0월 전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3% 감소하면서 2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전월보다 0.4% 줄면서 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기계류와 운송 장비에서 투자 실적이 부진하면서 전월보다 5.8% 감소하며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1%대 저성장에 고착화할 수 있다는 경고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은 11월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주요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수출 타격을 우려하면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춘 1.9%로 제시했습니다. 시장에서도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한국 경제의 먹구름이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저성장이 예상되자 15년 만에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올해 1분기 1.3%의 깜짝 성장을 이뤘지만 2분기에 마이너스 0.2%의 역성장에 이어 3분기도 0.1% 성장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은의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을 두고 저성장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야 금리를 내리면서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경기를 낙관했던 정부와 발맞춰온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에 저성장이 예상되자 16년 만에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올해 1분기 1.3%의 깜짝 성장을 이뤘지만 2분기에 역성장에 이어 3분기도 0.1% 성장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간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급증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늦춰왔는데요.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야 금리를 내리는 꼴이 되면서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8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로 결정했습니다. 종전 3.25%에서 0.25%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인데요. 한은금통위는 10월에도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낮추며 3년 2개월 만에 피벗에 나섰습니다. 한은의 연속금리 인하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요. 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의 속도를 낸다면 환율과 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이진아입니다.
한국은행이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유동성이 크지 않고 대출 규제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금리 인하로 인한 수익형 부동산 영향을 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유동성이 크지 않고 대출 규제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KB 부동산에 따르면 11월 기준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는 1년여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오피스텔 매매 평균 가격은 2억 6,086만 원으로 전월 대비 32만 원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오피스텔 수익률은 5.41%로 4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아파트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왔는데요. 다만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 인하가 수반되지 않으면 민간에서의 체감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제 대출 규제가 좀 완화되어야만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또 거시경제 불안과 대출 규제가 금리 인하에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뉴스토마토 홍현입니다. 반도체 송전망 비용 부담을 정부가 분담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가중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지으면서 지방에 있는 전력을 억지로 끌어오다 보니 비용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막대한 송전망 투자비는 한국전력 적자 부담을 키워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도체 송전망 비용 부담을 정부가 분담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가중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지으면서 지방에 있는 전력을 억지로 끌어오다 보니 생기는 비용 문제입니다. 막대한 송전망 투자비는 한국전력 적자 부담을 키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됩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 시중 유동성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과 중첩될 우려가 제기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LNG 발전소로 급한 전력 수요부터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때문에 아리백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해안가 등에 인접해 클러스터도 지었다면 아리백도 해결하고 송전망 비용 부담도 덜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절차 결과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메가 캐리어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다만 향후 양사의 완전한 통합까지 해결할 과제들이 남아있는데요. 국내 소비자들에게 일어날 변화와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임유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나머지 과제가 주목됩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아시아나와의 기업 결합 절차를 최종 완료하고 아시아나를 자회사로 편입시킵니다. 이후 2년간 독립운영 기간을 두고 화학적 결합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일리지 통합 문제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중복되는 인력 재배치와 화학적 결합도 과제 중 하나입니다. 양사 합병에 따른 통합 저비용 항공사 출범에 따라 LCC 판도도 출렁일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검색 시장과 클라우드 시장에서 최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구글과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한 미 법무부는 법원에 구글 웹브라우저인 크롬 매각을 명령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오세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검색과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각각 1위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하면서 구글과 MS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법원에 구글 웹 브라우저인 크롬 매각을 명령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MS의 사업 전 영역을 들여다보는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글의 크롬은 전 세계 검색 시장에서 70%에 육박하는 점유율로 가점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MS는 미국 국방부와 같은 공공기관에 클라우드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다수 공급되고 있는데 최근 MS의 사이버 보안 사고가 터지면서 FTC가 착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 출범하기도 전에 글로벌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 수준이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스토마토 오세은입니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가 한국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BYD는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키우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가성비 전기차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표진수 기자입니다. BYD가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BYD는 내년 초 소형 SUV 아토를 국내에 출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토는 2천만 원 후반대에서 3천만 원대에 책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에서 4천만 원대부터 판매되는 현대차의 코나 EV와 기아 니로 EV 등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가성비가 무기인 BYD가 국내에 진출하면 가성비 전기차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BYD가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금융당국이 제4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조건으로 자본력 배점 비중을 높였습니다. 기존 인터넷은행이 초반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탄탄한 자금력이 바탕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성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제4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조건으로 자본력 배점 비중을 높였습니다. 당국이 발표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르면 자본금 및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배점이 100점에서 150점으로 올랐습니다. 기존 인터넷은행이 초반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탄탄한 자금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업계에서는 더존뱅크와 유뱅크 컨소시엄이 자본력 부문에서 소폭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더존뱅크 컨소시엄은 리딩뱅크 신한은행을 등에 업고 DB손해보험과 NH농협은행이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뱅크 컨소시엄은 현대해상과 현대백화점, 랜딧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 중입니다. 업계에서는 당국에서 몇 곳을 인가할지 명시하지 않은 만큼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평가니까요. 이거는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잘 준비하는 곳이 어디인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내년 1분기 진행 후 내년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문성주입니다. 키움증권이 금융상품 수수료 업계 최저가와 서비스 차별화로 내년 금융상품 잔고 8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또 키움증권은 주식 브로커리지 시장의 독보적 입지를 넘어서 금융상품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신대성 기자가 김정범 고객자산솔루션 본부장을 만나봤습니다. 키움증권이 금융상품 수수료 업계 최저가와 서비스 차별화로 내년 상품 잔고 8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또 3년 안에 잔고 2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주식 브로커리지 시장의 독보적 입지를 넘어 금융상품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 중심에는 김정범 고객자산 솔루션 본부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키움증권의 금융상품을 사시면 업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똑같은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그간 금융상품 판매에 취약했지만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며 낮은 수수료와 서비스 차별화를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채권 발행금리 그대로 매수 수익률 제시, ELS 쿠폰 경쟁력 강화, 펀드 판매 수수료 면제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객 유입을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업계 최초로 AI 자산관리 챗봇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챗봇이고요. 그러니까 자연어로 뭔가 질문을 하면 자연스럽게 금융상품 관련된 컨텐츠를 이렇게 제시해 드리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업계에서는 최초로 자산관리를 표방한 챗봇이. 통상 업계에서는 주식 정보만 AI로 많이 다루는데 키움은 펀드, ISA, 개인연금 등 상품을 총망라해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겠다는 설명입니다. 연말에 첫 출시를 시작으로 내년엔 더 개인화시켜 2차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신대성입니다. 주요 저축은행들이 직원과 점포수를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와중에도 임원 수는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동산 레고랜드 사태가 불거진 지난 2022년 이후 79개 저축은행의 정규 비정규직을 합한 직원 수는 2년 새 551명 줄었습니다. 반면 상근 비상근을 합친 임원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740명으로 2년 새 31명 늘었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저축은행들이 직원과 점포수를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와중에도 임원 수는 오히려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불거진 지난 2022년 이후 저축은행 일반 직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79개 저축은행의 정규 비정규직을 합한 직원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8,916명입니다. 2년 새 551명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점포수도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79개 저축은행의 올해 6월 말 점포수는 총 265곳으로 2년 새 24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반면 임원 수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79개 저축은행의 상근 비상근을 합한 임원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740명으로 2년 새 31명 늘었습니다. 부동산 PF 부진 등 실적 하락에 따른 충격을 일반 직원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최근 식품업계가 생수를 비롯해 음료와 커피 등 가격을 줄줄이 올리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고물가 고착화 흐름에 따른 각종 부대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의 고통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지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식품업계가 생수를 비롯한 커피, 음료 등 가격을 줄줄이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다음 달 1일부터 백산수 출고가를 9.9% 인상합니다. 백산수 가격 인상은 지난 2018년 1월 이후 6년 11개월 만의 일입니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 가격이 순차적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연말 들어 가격이 오른 것은 생수뿐만이 아닙니다. 동서식품은 지난 15일부터 커피 제품 출고 가격을 평균 8.9% 올렸고 폴바셋은 겨울 시즌 음료를 출시하며 전년 대비 최고 4%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업체들은 고물가 고착화 흐름에 따른 각종 부대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을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경기 어려운 상황에서 물가 인상에 대해서 관리를 통해서 물가 안정을 좀 해야 되겠고요. 특히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 물가 안정에 더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생수와 같은 생필품과 커피, 음료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기호품의 가격이 오를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비싼 다른 가공식품들의 도미노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유입니다. 요즘 배달 음식 시키기에도 가격적으로 참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다르게 받는 이중 가격제로 배달 음식 가격을 더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업체별 이중 가격제 적용 기준이 천차만별인데다 배달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업계 간 이권 다툼에 애꿎은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충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다르게 받는 이중 가격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가격에 차등을 주는 업체들이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는 까닭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내년 초 치킨 브랜드를 중심으로 배달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높게 매기는 이중 가격제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협회는 매출 규모에 따라 기존 9.8%였던 배달 중개 수수료를 2에서 7.8%로 차등화하고 배달비를 최대 500원 인상하는 내용의 배달앱 상생협의체 상생안이 가맹점주 부담을 덜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배달로 인한 편익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차등화해 식품 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제도라는 분석도 제기되는데요. 아무래도 배달을 시켜 먹는 사람하고 배달을 시켜 먹지 않는 사람하고 이중으로 가격을 차별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하지만 업체별 이중 가격제 적용 기준이 천차만별인데다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하는 흐름 속에서 배달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업계 간 이권 다툼에 애꿎은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초범입니다.
의정 갈등의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출범했던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부터 반쪽짜리란 지적이 나왔지만 결국 20일 만에 중단됐습니다. 진전된 논의 없이 의견차만 확인하고 끝난 협의체였는데요. 교육부는 오늘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5년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고 2026년 정원부터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에 의정 갈등은 해가 바뀌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12월 2일 월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